보도부 칼럼.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방송국 제38대 보도부장 58기 기자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보도부 칼럼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저희 5명의 보도부원이 매주 목요일마다 보도부원이 바라보는 현재 사회 현상, 이슈들을 살펴보는 오디오 방송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마다 방송되는 KDBS 뉴스와는 다르게 보도부 칼럼은 저희 목소리뿐만 아니라 공중파 3사 및 종편에서 방송되는 뉴스들의 오디오를 빌려 방송합니다. 보도부 칼럼의 특징은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다른 방송사의 의견도 참고할 뿐만 아니라 방송국 보도부원의 개성이 담긴 뉴스입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50분까지 방송합니다. 또 전에 방송되는 전성민 씨의 방송 재앙은 미묘하게도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도부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얼마 전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교육청이 이 학교의 교장과 가해교사 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그동안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상당수가 전혀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서대문구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교장과 교사 전원을 중징계 의결하기로 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확정되면 연금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중징계는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모두 2,357건으로 하루 3.2건꼴이었습니다. 성추행이 50%, 성희롱은 30%였지만 성폭행도 459건으로 20%에 육박했습니다. 가해자는 학생이 많았지만 문제는 교직원인 경우입니다. 실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정작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교원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가해 교원 179명 가운데 37명은 경징계에 그쳤고 34명은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으면 어물쩍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중징계 조치를 계기로 새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최근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알려줘야 하는 교직원들이 한창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짓밟고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데, 하지만 교육부 측과 학교 측에서는 아무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피해 학생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고 교원들의 해임이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책을 바라봐야 하는데 말이죠. 금방 뉴스에서처럼 2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신고된 사건은 모두 2,357건이라고 전해집니다. 거의 하루 3.2건로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그중 20%가 성폭행으로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처벌에 대한 강도입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 교원은 가벼운 징계로 계속해서 교원직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전혀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회사, 연인 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범죄인데도 이 연인 사이의 문제로 이 데이트 폭력을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선아 기자입니다. 영국과 독일 등 해외에선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호주도 그렇고 미국의 여러 주들이 가정폭력 특례법 안에 포함시키거나 데이트 폭력을 이제 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 이런 부분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SNS를 통한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은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지원도 받기 힘듭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특례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데이트 폭력은 일반 형사법 잣대가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살인 등 물리적 위해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란 이름으로 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상담소의 지원을 좀 받기 어려운 지점도 있거든요. JTBC 이선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아닙니다. 사귀는 사이에서도 성추행, 성폭행은 발생합니다. 연인이라는 잣대로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많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 방지법도 제정하고 데이트 폭력을 사회 문제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신적 피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어서 쉽게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폭행을 당하면서도 왜 헤어지지 못할까요? 네, 보신 것처럼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쉽사리 주변에 털어놓기도 어렵고 주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데요. 왜 이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신세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관계 단절이 쉽지 않은 데이트 폭력. 한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40%가 폭력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의 반복된 사과를 진심 어린 반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폭행을 당했을 때는 흐느끼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오니까 진짜 뉘우치는구나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정보를 알고 스토킹하거나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해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스토킹이 심각했어요. 집 앞으로 찾아와 죽치고 기다렸다가 내 차가 어디 세워져 있는지 안다고 하고 그 일상적인 어떤 관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너무나 알려진 개인 정보들이 많아서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뭐 전화번호를 바꾼다던가 이사를 결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해와 자살 협박으로 죄책감을 유발하고 주변인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해 주위의 도움으로부터 피해자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뒤집어받을 기회가 일단 없고 또 하나는 여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불해명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2차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죠. 데이트 폭력을 키우는 순종적 여성에 대한 사회 저변의 잠재의식.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등을 보인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폭행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잠깐 실수로 말할 수 있지만 폭행은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그런 사람과 연인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그것은 피해자 자신에게 더욱더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물론입니다. 지난 8월 31일 우리 학교 A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5월달 석사 과정생 C씨에게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다닌다며 너는 새끼가 있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교수는 학부생 성추행 의혹으로 4년 전 학내 양성평등위원회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돈 620여 원을 가로챈 A 교수를 대학 교무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도 성추행 문제는 발생합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야 하나요? 지금 저희 학교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D+를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의 교직원의 부조리, 시간 강사에 대한 대우부터 시작해 지난 학기부터 취재했습니다. 저도 어느 교수에게 부조리한 일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학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자라는 사람 중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캠퍼스라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고 교수들의 문제점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부총장 사태는 지금 학교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나몰라 하는 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드디어 썩은 고름이 터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로운 부총장 선임부터 학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학우들의 관심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발붙고 나서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한 주제는 성추행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바로 이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도부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원, 기술의 전성민이었습니다.